반갑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별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목성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목성. 목성은 확장과 행운의 행성입니다. 목성은 점성학에서 확장, 행운, 지혜, 철학을 상징하는 행성이고요. 성장과 번영,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10행성을 배운다 맞죠? 지금은 10행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길성이 있어. 길성과 흉성이 있다. 근데 길성은 지난 시간에 배운 금성 그리고 목성이 있고요. 흉성은 지난 시간에 배운 마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토성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 이제 길성 중에 대길성 중에 대길성을 우리는 목성이라고 하고 소길성을 비너스 금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흉성 중에도 마스는 소흉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세턴 토성은 대흉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길성에 대해서 목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성은요. 확장과 성장, 행운과 기회, 철학과 신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목성의 기본적인 키워드 확장과 성장, 행운과 기회, 철학과 신념을 나타냅니다. 목성은 사수 자리에 기본 행성이죠. 기본 룰러, 주 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수 자리는 우리가 지난 1단계에서 교육과 종교와 철학에 대해서 철학의 별이고 그리고 성격적으로 낙천적인 별이다. 낙천적인 별자리다 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게 목성이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확장과 성장을 가져온다.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을 나타내고요.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철학적 사고와 이상적인 목표 추구를 나타내는 게 목성이더라. 그러면 목성의 주요 역할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목성은 확장과 성장, 행운과 기회, 철학적 사고, 교육과 학습, 법과 사회적 가치를 나타내는데요. 확장과 성장, 잠재력을 확장하고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행운과 기회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줍니다. 철학적인 사고, 신념과 진리 탐구에 영향을 미치고 지적 탐구와 고등교육, 세계관 확장과 관련이 됩니다. 법과 정의에 대한 이상적인 태도를 가지고 오는 게 목성이다. 자, 그래서 목성의 특징은 행운과 긍정적인 변화, 행운과 긍정적인 기회를 불러일으키고 성장과 번영을 이루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 그리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상적인 목표를 추구하더라. 그리고 종교적 신념이나 철학적 사고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거, 그게 목성의 특징이다. 그럼 목성의 역할은 성장과 확장, 행운과 기회, 지혜와 철학 계속 나옵니다. 목성의 에너지로 잠재력을 최대화하고 학문적 성취, 자기 개발을 추구한다. 그리고 행운과 기회의 에너지를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낸다. 철학적 사고로 세상을 넓게 바라보고 지혜와 진리를 탐구한다. 이게 이제 목성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목성은 확장과 행운과 지혜와 철학을 상징하는 행성이다. 그리고 성장과 번영,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주고 이상적인 목표와 미래지향적인 사고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 목성은 우리가 삶에서 더 큰 의미와 진리를 찾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화하려는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여행과 교육, 법과 정의의 관련이 깊다. 이게 이제 목성이다라는 거죠. 목성은 미래지향적인 사고, 이상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거, 확장하고 긍정적인 기회를 나타내는 행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양자리의
양자리의 목성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자리의 목성입니다. 양자리는 우리가 목성은 불, 양자리도 불과 불이 만난 거죠. 그리고 양자리의 우리 가장 기본적인 특징, 양의 행성이고요. 양의 별자리, 그리고 카디널, 시작을 나타내는 별자리이고, 거기에서 불의 별자리다. 그래서 이게 불하고 불이 결합됐다 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성격은 모험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자기 주도적이고 독립적입니다. 빠른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고 직설적이고 대담한 성향을 가지고 있죠. 장점이라면 도전적인 성향과 모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실행력과 긍정적인 에너지,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기 신뢰와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긍정으로 볼 수 있고, 불의 성격, 불과 불이 만나서 아주 도전적인 성향, 모험심 많다. 그리고 실행력이 빠르다.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움직인다. 그래서 천천히 느긋하게 움직이는 건 없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고요. 낙관주의, 낙천주의에 빠진다. 자기 신뢰와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자리 목성에서 부정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양자리 목성에서 부정으로 가게 되면요. 자, 과도한 충동성이 옵니다. 그러니까 양자리도 불이다가 목성도 불이다. 그래서 과도한 충동적. 자세한 계획과 준비 후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계획이 없을 수도 있고요.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자신감은 많아요. 그런데 이게 과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준비 없이 도전하지 말자. 그리고 고집이 있죠. 그리고 독선도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협력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와 현실적인 계획을 균형 있게 유지하세요 라는 거죠. 과도한 낙천주의에 빠져서 무조건 긍정으로 가다 보니 우리가 조금 부정적인 것도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양자리의 목성은요. 장점이 많은 반면에 약간 충동적이다. 그리고 과도하다. 그리고 고집이 있다. 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계획과 준비 후에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준비 없이 도전하지 말자. 그러니까 위험을 현실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를 하고 도전하자. 이게 이제 양자리 목성에 있을 때, 목성이 양자리에 있을 때 이런 점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황소 자리의 목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소 자리도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성취, 그 다음에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성격이고요. 고집과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물질적 집착이 조금 심하고요. 변화에 대해서 조금 개방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내적 만족과 물질적 안정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성향은 물질적 안정과 성취를 추구한다. 황소 자리는요, 음의 별자리이고, 그 다음에 픽스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흑입니다. 그러니까 이 흑의 가장 특징 뭐예요? 물질적 안정, 성취를 추구한다. 그리고 꾸준한 노력과 끈기가 있다. 그 다음에 실용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자기 신뢰와 만족을 하더라. 흑의 기질상 안정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꾸준한 노력과 끈기도 있다. 그리고 실용적이어야 된다라는 게 황소자리 목성이거든요. 좀 장점으로 보면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물질적으로는 안정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과 성취를 하고요. 충실한 헌신, 신뢰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단점을 보게 되면요.
지나치게 고집스럽고 완고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환경을 중시하지만 변화에 대해서 좀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태도를 길러라. 그러니까 안정적인 환경이 중요한 거는 다 안정적인 환경이 중요하죠. 근데 고집과 완고함, 물질적으로 집착하는 거, 변화에 대한 저항, 그 다음에 과도한 안정 추구, 그리고 느린 실행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그런 걸 다 좋지만 좀 융통성 있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자. 그리고 물질적 성공뿐만 아니라 감정적, 정신적 만족을 중요시하고 자기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세요. 그리고 완고함을 피하자. 다양한 방법이나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해서 열려있는 태도, 개방적인 태도, 그런 걸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황소자리는 지나치게 완고합니다. 그리고 물질적 집착도 심하고요. 변화에 대한 저항도 거부를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황소자리의 목성은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융통성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 쌍둥이 자리의 목성, 쌍둥이 자리의 목성입니다. 쌍둥이 자리의 목성은 지적 호기심과 탐구 정신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쌍둥이 자리의 목성은 지식과 소통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를 확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요, 집중력 부족, 불안정한 결단력,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고 정보 과잉을 피해라. 그리고 감정적인 소통을 통해서 쌍둥이 자리의 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격은요, 지적 호기심. 이 지적 호기심은 쌍둥이 자리의 특징이잖아요. 쌍둥이 자리는 양의 별자리이고 뮤터풀입니다. 그리고 공기 사인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공기와 불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공기하고 불. 그래서 지적 호기심과 탐구 정신이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불은 탐구, 그 다음에 공기는 호기심이거든요. 지적에 대한 호기심. 그래서 기본 성격은 이렇게 가지고 있고, 쌍둥이 자리는 소통과 정보 교환이 필요하고요.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잘한다라는 거죠.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있다라는 거. 다양한 아이디어와 관심사가 있다라는 거고, 장점으로 보게 되면 지식 습득과 학습 능력이 좋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의적 사고를 잘하고요. 소통 능력과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죠. 네트워킹 잘하고 빠른 적응력과 유연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장점으로만 살 수 없잖아요. 단점도 보면 장점이 지적 호기심이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한 가지에 파고드는 거는 잘 못해요. 그래서 집중력이 부족하다. 완벽하게 실천하는 방법을 배워라 라는 거죠. 그리고 결단력도 충분한 고민과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결단력이 약간 불안정할 수 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계획을 세워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계획이 아니고 그냥 약간의 그런 집중력 부족과 불완전한 결단력으로 또는 지나치게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계획이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감정적인 소통을 통해서 타인과 관계를 강화하고 이성적인 사고와 감정적 소통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감정 공기 사인이다 보니까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사고가 더 우선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정적인 소통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감정적인 게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 소통을 통해서 타인하고 관계를 강화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감정적인 게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쌍둥이 자리 목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집중력 좀 키울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결단을 할 때 좀 충분한 고민을 하세요 라는 거고요. 소통을 할 때에도 감정적으로 좀 소통하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쌍둥이 자리 있으신 분들 본인의 차트 보고서 한번 내가 이런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개자리 목성입니다. 개자리는 정서적 확장을 하죠.
가정에 대한 헌신을 하고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환경과 보호 본능을 중시하는 성향이죠. 그런데 이게 부정으로 가게 되면 감정적으로 의존한다. 그리고 과보호적 성향을 나타낸다. 내향적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균형을 맞추는 법을 길러야 된다라는 게 개자리의 목성입니다. 기본적인 성향은 감정적 확장과 배려. 그러니까 이거는 물사인에 있는 물. 그러니까 개자리는 물이고 목성은 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카디널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내성적인 성향인데 불을 만났어요. 그래서 정서적 확장과 가정과 가족에 대한 헌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두드러지더라. 그리고 안정적인 환경과 보호 본능을 중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적 유대 형성과 직관적인 에너지가 강하다라고 봐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감정적인 유대, 보호와 돌봄.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개자리의 성향이 보호이거든요. 보호와 돌봄도 굉장히 잘하는 성향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가족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안정을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부정으로 가게 되면 개자리의 목성은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의존하죠.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만 빠져가지고 이거를 표현하는 게 조금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표현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타인을 보호하되 상대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줘라. 과보호하지 않도록 해라. 근데 이 개자리들이 부정으로 가면 집착을 하잖아요. 집착을 하게 되면 이게 과보로 가거든요. 자녀에게 집착하고 그 가정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과보를 할 확률이 많다. 그러니 과보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라는 거고요. 내향적인 성향이죠. 그래서 내향적인 성향이 강할 수 있지만 외부와의 건강한 관계도 확립을 해야 된다. 목성이라는 게 불의 원소이기 때문에 아주 이거를 외부와의 접촉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니 관계를 확립해라. 그리고 타인의 감정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도록 자기 감정을 조절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서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내향적인 사람들이거든요. 내향적인 사람들이라 자기 표현을 주로 잘 하지 않고 들어주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그게 이제 쌓이면 폭발을 해요. 그래서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 그리고 자기 감정 조절하자. 그러니까 이 내향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짐으로 인해서 한 방에 폭발할 수 있으니 그거를 적당히 조절하면서 감정을 조절하면서 움직이자라는 거. 그게 이제 개자리 목성의 단점입니다. 그러면 사자자리 목성 어떨까요? 사자자리의 목성은 자기혁신과 리더십, 창의성과 열정이 많아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이죠. 그리고 과도한 자기중심이 많아요. 그리고 인정욕구가 있잖아요. 사자자리들이 거기에서 그 인정욕구에 대한 갈망이 지나치게 작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얘기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야 되고요. 자기 감정 조절 잘해야 됩니다. 타인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사자자리의 목성은 근본적으로 사자자리는 불이잖아요.
그리고 목성도 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 자리의 목성은 조금 더 활동적인 게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양의 별자리이고 픽스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불이기 때문에 불과 불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표현을 많이 하겠지만, 그렇지만 부정으로 가게 되면 또 여기도 한없이 부정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기본적인 성향은 자신감 넘칩니다. 불과 불이 만났으니 본인이 표현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굉장히 액티비티하고 와일드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리더십 있어요.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표현하고요. 사랑과 인정 욕구에 대한 인정 욕구,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다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강하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자 자리들은 궁디팡팡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소 실수를 하더라도 궁디팡팡해서 힘을 실어주면 사자 자리들이 더 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 사자 자리들이 굉장히 예술적입니다. 그리고 열정과 에너지 넘치고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다. 그런데 사자 자리의 부정은 어때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있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좀 피하자. 그리고 타인의 의견과 감정도 존중해주자라는 거고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지만 내적 만족과 자기 확신을 통해서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자. 그러니 충분히 본인이 잘하고 있다, 잘한다 라는 거를 자기 확신을 가지자. 자기 확신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감정 표현을 자제하고 차분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차분해져야 된다. 불하고 불이 만났기 때문에 약간 굉장히 활동력 있게 얘기도 하고 언어 자체도 굉장히 조금 강한 언어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감정의 표현성, 그래서 이거는 좀 자제하자라는 거고요. 사랑과 관심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타인에게도 사랑하는 법을, 사랑 나누는 법을 배우자. 이게 사자 자리의 목성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녀 자리 목성 어떨까요? 처녀 자리 목성. 처녀 자리는 굉장히 분석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 자리 목성은 세밀한 분석, 실용적인 사고와 지식 추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성과와 발전도 추구하고요. 그런데 단점으로 보면 완벽주의와 과도한 분석을 하죠. 그래서 자기 비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는 대신에 융통성과 유연성을 기르자. 그리고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대도 적절히 조절하자라는 게 처녀 자리의 목성이거든요. 기본적인 성향은 굉장히 세밀하고 체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석적이고요.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를 선호한다라는 거.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뛰어나고요.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 그게 처녀 자리의 목성이에요. 타인을 돕고자 하는 일, 행운과 성장을 경험한다. 그리고 높은 기준을 추구하고 세심한 계획을 세우죠. 완벽주의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건강과 생활 습관에 대한 관심도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녀 자리들은요, 정확한 분석 능력이 있고요. 효율적으로 움직이긴 합니다. 실용적인 성취를 하고 싶어 하고요. 학문적 능력과 지식의 확장도 필요하다. 그런 것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체력에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타인을 봉사하고 타인을 돕는 일 이런 걸 잘한다. 그러니 자신의 건강도 챙기고 자신의 체력도 챙겨라 라는 겁니다. 처녀 자리 목성의 특징은요. 과도한 완벽주의로 인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지나친 세부사항에 집착을 좀 그만하자. 그리고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라. 그리고 굉장히 비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과 자신에 대한 과도한 비판을 좀 줄이고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리고 수용의 태도를 배우자 라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일 중독이죠. 워커홀릭입니다. 봉사와 일에 몰두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돌봄과 휴식의 균형을 유지하라는 거. 그래서요, 처녀자리 목성은 이 에너지들을 현명하게 사용하면 실용적인 지혜와 진정한 봉사 정신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처녀자리들은요, 진짜 완벽주의를 조절해야 되고요, 융통성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에 큰 그림을 넣어 봐야 하고, 자기 비판을 줄이고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지 된다. 그래서 처녀자리는 일중독, 비판적 성향, 과도한 완벽주의 이런 거 조금만 조절하세요 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처녀자리까지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요. 저기 천칭자리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칭자리부터 물고기 자리까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다음 시간에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목성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